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BA 올랜도 버블에 참가하지 못한 8개의 팀들을 위한 버블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이고 이거는 진짜 경기라기보다는 선수들이 너무 오랫동안 쉬니까 경기 감각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없으면 선수들은 다음 시즌까지 10개월 동안 놀게 되는 거니까요. 어제 경기 말씀드리고 오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오프다 보니까 경기를 볼 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저도 조금 더 감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NBA 소식은 그대로 중립적으로 전해드리고 NBA 경기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의견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덴버 너게츠가 유타 재즈를 연장전까지 가서 135대 125로 이겼습니다. 유타 재즈는 평균 20득점 하던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빠졌고 아들 출생으로 마이크 콜리도 빠졌습니다. 너게츠도 게리 해리스와 윌 바튼이 빠지긴 했지만 재즈 선수들 빠진 게 더 타격이 크다고 생각해서 너게츠 승이 예상되었던 경기입니다만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어요. 도노반 미첼은 57득점, 9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완전 날아다녔습니다. 도노반 미첼의 57득점은 엘진 베일러와 마이클 조던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플레이오프 득점입니다. 미첼이 엄청 잘하긴 했지만 4쿼터 클러치 때 나온 8초 바이올레이션 턴오버가 너무 컸습니다. 미첼이 그 턴오버만 안 했으면 연장전까지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건 내 잘못이고 그 후 너게츠가 3점을 넣고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근데 미첼이 8초 바이올레이션보다 더 컸던 게 이 퀸 스나이더 감독의 작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보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멀 머레이가 4쿼터 5분 53초 남기고 경기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연장전까지 머레이가 득점이나 어시스트로 30득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머레이가 득점한 방법을 보면 머레이와 요키치 투맨 게임을 했고 재즈는 머레이한테 조 잉글스를 붙였습니다. 재즈는 너게츠의 이 투맨 게임을 4쿼터 5분부터 연장전까지 아예 못 막았어요. 애초에 조 잉글스는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수비가 뚫리면 수비수를 바꾸던가 아니면 더블팀을 보내던가 수비 방법을 바꿔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쿼터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연장전까지 가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먹히는 거 보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반대로 너게츠는 오늘 미첼을 못 막았지만 미첼이 57득점 했는데도 경기를 이긴 거에 만족해야죠. 저멀 머레이가 완전 살아났고 요키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몬테모리스랑 제레미 그랜트도 잘했어요. 마이크 콜리는 올랜도 버블로 돌아왔다고 하고 잘하면 3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팀의 시리즈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재밌게 가면 좋겠습니다. 토론토 랩터스가 브루클린 네츠 상대로 134대 110으로 승리했습니다. 프레드 밴블릿은 토론토 랩터스 프랜차이즈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서 30득점 이상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필라델피아 식서스 상대로 109대 101로 승리했습니다. 브렛 브라운 감독이 마티스 타이브를 주전으로 올렸어요. 수비를 스페셜리스트급으로 잘하는 벤 시몬스가 빠졌고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 고든 헤이워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사이블이 주전으로 나와서 식서스 수비가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스타로 올라선 테이텀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테이텀은 이제 경기를 보면 언제 뭘 해야 하는지 알고 득점하는 게 편해 보입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식서스는 너무 많은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전반에만 턴오버를 13개를 했어요. 고든 헤이워드가 4쿼터에 오른쪽 발목을 삐었습니다. 헤이워드는 그레이드 3라고 하고 4주 아웃이 예상된다고 해요. 부상이 3도면 보통 2달은 아웃인데 왜 4주로 나왔냐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보는데 브렛 브라운 감독이 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식서스 팬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3쿼터까지 잘했는데 4쿼터 되니까 엠비드한테 공을 안 줬어요. 토바이어스 해리스랑 쉐이크 밀튼으로 공격했습니다. 셀틱스가 엠비드가 공을 못 잡게 미리 더블팀을 가긴 했지만 엠비드 혼자 포스트업하고 있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벤 시몬스가 없으니까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없어서 엠비드한테 공을 못 주더라고요. 엠비드가 이 경기에 슛을 15번밖에 못 쐈습니다. 셀틱스는 엠비드를 못 막았는데 그러면 엠비드한테 기회를 더 줘야죠. 셀틱스는 이기긴 했지만 헤이워드가 부상으로 오랫동안 아웃될 거라 오히려 걱정이 더 많겠습니다. 헤이워드가 부상이 많아서 그렇지 뛸 때는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어제 마지막 경기 LA 클리퍼스 대 매버릭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클리퍼스의 모습이 궁금했고 버블에서 엄청 잘하고 있는 루카 돈치치의 모습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돈치치가 경기 1쿼터 초반에 발목을 삐었어요. 그때 신은 신발이 조던 다이아몬드 로우 신발인데 돈치치가 발목을 삘 때마다 보면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이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이아몬드 로우 좀 안 신으면 좋겠습니다. 돈치치는 그리고 후반에 신발을 바꿨습니다. 돈치치는 경기 초반에 턴오버를 많이 기록하면서 클리퍼스 수비에 압박감을 느끼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긴장이 다 풀린 모습이었고 매버릭스는 역전을 하고 점수를 점점 더 벌려갔습니다. 패트릭 베벌리가 돈치치를 막지 못하자 닥 리버스 감독은 카와이 레너드를 붙였어요. 클리퍼스는 돈치치가 벤치로 갔을 때 그 시간을 이용 잘했습니다. 3쿼터에 돈치치랑 모리스가 싸움이 좀 붙었는데 옆에서 포르징기스가 돈치치 편을 들다가 두 번째 테크니컬을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매브릭스한테 너무 큰 손해였어요. 포르징기스가 퇴장 당하고부터 클리퍼스가 역전했고 퇴장이 나오자마자 경기 보는 재미가 다 떨어졌습니다. 클리퍼스는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는 예상했던 대로 잘했고 마커스 모리스와 주바치도 잘했습니다. 전 특히 주바치가 10득점 10리바운드 이 블락으로 잘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바치가 클리퍼스의 유일한 센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비 때 주바치가 잘하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42득점 7리바운드 9어시스트 3스틸을 기록했고 플레이오프 데뷔 경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쉬운 건 턴오버를 11개로 너무 많이 턴오버를 했어요. 이제 오늘 경기입니다. 동부 8위인 올랜도 매직이 1위인 밀워키 벅스를 122대 110으로 이겼습니다. 매직은 에런 고든, 조나단 아이작, 모 밤바 없이 이겼어요. 니콜라 부세치치가 35득점 14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날아다녔고 픽앤팝을 2점과 3점 다 쐈고 포스트업도 했습니다.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31득점 17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벅스 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경기인데도 35분 뛴 선수가 팀에 한 명도 없어요. 작년 플레이오프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나오면서 예전에 부덴홀저가 감독이었던 애틀랜타 호크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규 시즌에는 1등으로 엄청 잘하고 우승은 못하는 팀. 근데 그때 호크스 팀과 지금 팀이 다른 점은 벅스에는 야니스라는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매직은 작년에도 토론토 랩터스 상대로 첫 경기 업셋하더니 오늘도 업셋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는 벅스가 나중에 가서 이길 것 같기는 한데 벅스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 대 인디애나 페이서스였는데요. 히트가 113대 101로 승리했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경기 시작 전에 TJ 워런과의 라이벌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스포스트라 감독은 이 경기에서 켄드릭 넌을 벤치로 내리고 고란 드라기치를 주전으로 올렸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드라기치는 오늘 24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했고 24득점 중에 14득점을 4쿼터에 넣었어요. 지미 버틀러는 왜 본인이 몇 년 동안 올스타였는지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28득점 3리바운드 4어시스트 4스틸 2블락으로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다 잘했어요. 그리고 4쿼터에 3점 2개 쏴서 2개 다 넣는 장면은 진짜 놀라웠습니다. 버틀러는 이번 시즌 NBA에서 3점을 100개 이상 쏜 선수들 중에 꼴찌에서 3등이었거든요. 이번 시즌 3점을 이렇게 못 쐈는데 오늘은 4쿼터에 2개를 쏴서 2개 다 넣었습니다. 버틀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페이서스 코치 중 한 명이 계속 나한테 트래시 토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뭐라고 했는지는 잘 안 들렸다고 해요.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오늘 경기 1쿼터에 빅터 올라디포가 눈 부상으로 아웃되었고 경기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서스는 안 그래도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없는데 올라디포까지 빠지면 이길 수가 없죠. 세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 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였습니다. 로켓츠가 123대 108로 승리했어요. 경기 전 인터뷰에서 크리스 폴은 제임스 하든이랑 얘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지만 하든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부상으로 빠져서 이 경기가 과연 어떻게 되려나 궁금했는데 예상과 달리 로켓츠의 압승이었습니다. 하든은 37득점 11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했고 다른 선수들도 너무 잘해줬어요. 특히 에릭 고든이 1쿼터부터 잘해주면서 로켓츠는 경기 내내 리드했습니다.
이 경기 보고 조금 놀란 게 썬더의 수비였어요. 썬더가 수비를 엄청 못하는 팀은 아닌데 로켓츠의 돌파에 뻥뻥 뚫렸고 로테이션도 너무 안 좋고 바디랭귀지도 안 좋았습니다. 수비를 잘하는 루겐스도트가 오늘 경기에 못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썬더가 수비를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돌파를 막으려고 여러 명이서 수비를 가면 밖에서 오픈 3점을 쏘는 로켓츠를 못 막았습니다. 썬더에서는 다닐로 갈리날리가 잘하기는 했는데 이 시리즈를 이기려면 다른 선수들이 잘해줘야 해요. 오늘 마지막 경기는 아마 사람들이 가장 기대한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1위이지만 최근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던 LA 레이커스랑 8위로 겨우 올라왔고 수비는 별로 안 좋지만 공격력은 최상위급인 블레이저스랑 붙는 경기였는데요. 블레이저스가 100대 93으로 승리했습니다.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잭 콜린스는 저번 경기에서 왼쪽 발목 부상을 당했죠. 레이커스와의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결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블레이저스는 더블 피스트 작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콜린스가 필요한데 콜린스가 빠지고 개브리엘이 주전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개브리엘로는 이 작전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블레이저스가 공격을 풀어갈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니까 아예 개브리엘을 공격 옵션에 넣지를 않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수비 열심히 잘하고 빠르게 잘 움직이는 개브리엘을 넣은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 잭 콜린스보다 더 귀찮게 하는 것 같았어요. 개브리엘은 1쿼터에 파울 2개가 돼서 벤치로 나가고 블레이저스는 개브리엘 대신에 하산 화이트사이드를 넣었습니다. 저번 경기에서도 너키치랑 화이트사이드를 썼는데 오늘도 2명이 센터를 썼어요. 레이커스는 1쿼터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갔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 데니 그린, KCP 다 안 들어갔어요. 데니 그린의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레이커스 팬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원래는 3&D로 유명한 선수인데 3점도 안 좋고 디펜스도 요즘 별로거든요. 레이커스는 2쿼터에 따라잡았습니다.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가 살아났고 알렉스 카루소도 나와서 잘해줬어요. 특히 르브론 제임스 손끝에서 나오는 패스는 완전 살아있었습니다. 4쿼터 가서는 경기가 재밌어졌지만 2쿼터에 소프트한 콜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제 클리퍼스 대 매버릭스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오늘도 소프트한 콜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4쿼터에 데미안 릴라드가 터졌습니다. 경기 내내 더블팀을 봤던 데미안 릴라드가 4쿼터에 터졌습니다. 왜 본인이 로고 릴라드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인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4쿼터 마지막에 레이커스가 멀리서부터 더블팀을 오니까 오픈된 선수에게 패스해주면서 경기를 캐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마지막 5점 지고 있을 때 르브론이 와이드 오픈 3점을 넣지 못했고 그 후에 빨리 레이커스 선수를 파울을 해야 하는데 파울을 안 하고 득점을 그냥 먹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수비였을까요? 르브론은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초로 20득점 이상, 15리바운드 이상, 15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패배를 했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개인적으로 레이커스 걱정이 되는 게 이 르브론이 바뀐 농구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르브론이 올해부터 득점보다는 패스 위주로 갔고 그래서 정규 시즌 리그 어시스트 1등을 했죠. 그런데 저는 플레이오프가 되면 예전처럼 이 르브론이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정규 시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슈퍼스타가 슈퍼스타로 불리는 이유는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캐리를 하기 때문에 슈퍼스타라고 불리죠. 오늘 경기에서 롤플레이어 선수들이 계속 슛을 못 넣었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르브론이 이 농구 스타일을 바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수들이 3점을 워낙 못 넣었어가지고 뭐 르브론이 못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지면 다음 경기부터 엄청 잘하는 모습을 커리어 내내 보여준 르브론이기 때문에 다음 2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블레이저스는 오늘 수비 컨셉을 2점을 맞고 3점을 내주자 이런 컨셉을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레이커스가 올랜도 버블에서 계속 3점을 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이저스가 맞는 수비 컨셉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비 성공을 했고 다음 경기도 일단은 이런 수비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는 건데요. 혹시나 제가 레이커스나 르브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레이커스가 오늘 패배한 팀이고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블레이저스는 오늘 이겼으니 좋은 말을 한 거고요. 만약 다음 경기에 레이커스가 승리하면 블레이저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레이커스한테는 칭찬을 하겠죠. 편파가 아니란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